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3월부터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 Y의 생산량을 감축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최대 20% 감축하는 계획을 실행 중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등록을 준비 중입니다. 테슬라 직원들이 공공도로에서 테스트를 한 후 몇 달 내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테슬라는 월간 구독으로 FSD를 판매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그 의결권 자문사인 그 글래스루이스는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에 대한 그 반대 의견을 권고한 이후에 텍사스 본사 이전에도 반대 의견을 권고했습니다. 머스크는 그 딜라웨어 법원이 자신의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한 이후에 텍사스로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머스크의 AI 스타트업인 xAI가 8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후 AI 챗봇 그록의 그 차기 버전을 구동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그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차세대 버전인 그록2에 H백 2만 개가 필요하고 그록3에는 AI 칩 10만 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중에 엔비디아가 크게 상승했었는데 그 원인은 그 머스크의 xAI 때문입니다. 머스크의 xAI가 그 투자 유치한 자금 8조 원의 대부분을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엔비디아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그 미국 정부에서는 엔비디아, AMD와 같은 그 칩 메이커들의 중동 지역 수출 라이센스 발급을 늦추고 있는데 국가 안보 검토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그 전문가로 알려진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애플의 목표가를 $250에서 $275로 상향했습니다. AI를 활용한 아이폰 16의 그 슈퍼 사이클로 인해 내년 애플의 기업 가치가 $4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그 6월의 WWDC가 10년 만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그 4월 중국 아이폰 판매는 전년비 52% 상승했습니다. 공격적인 그 가격 인하 단행 정책이 효과를 본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그 동남아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6월에 말레이시아에서 첫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알파벳이 AI 검색 기능을 구글 검색에 도입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서 오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에는 몇 명의 무슬림 대통령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는 한 명의 그 무슬림 대통령이 있었다고 대답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 제미나이도 공개 20여일 만에 오류로 인해서 서비스를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애플이 그 6월에 말레이시아에서 첫 매장을 오픈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도 말레이시아에 $20억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금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구축에 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구글은 또한 그 증강현실 스타트업 매직리프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그 메타와 애플이 주도하는 AR, VR 시장에 진출해서 경쟁하려는 신호라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이 미국에서 자사 웹사이트와 앱에 그롭허브 음식 배달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이미 프라임 고객들은 그롭허브 플러스 멤버십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계약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I 서버의 수요 증가에 의한 호실적 기대로 그동안 월가의 관심을 모았던 델 테크놀로지의 그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매출은 예상을 상회하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특히 그 AI 최적화 서버 매출이 배로 늘어서 $17억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월가는 이러한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번스타인의 그 애널리스트는 AI 서버로 $17억 더 벌어들였지만 영업이익은 제자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델의 AI 맞춤형 서버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마진으로 판매되고 있다면서 인플라 솔루션 그룹의 마진이 전년 대비 줄어든 점은 근본적으로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이미 고평가라는 의견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직원 10만 명 규모의 그 회계업체인 PwC와 챗GPT 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용 후기에 의하면 생산성이 20%에서 40%까지 증가했다는 평가입니다. UBS는 금과 은이 꾸준히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 나갈 것이라면서 금과 은 가격의 동반 상승 흐름을 전망했습니다. 금과 은 외에도 구리, 팔라듐 등의 금속도 모두 공급난에 직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 금보다는 은이 저평가되었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금 1온스를 사기 위해서는 68온스의 은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금 1온스를 사기 위해서는 80온스의 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은에 비해서 금이 약 18%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금보다는 은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그 매니시 카브라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는 그린플레이션의 수혜주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린플레이션이란 친환경의 그린과 인플레이션을 합한 말로 구리, 알루미늄, 리튬, 니켈, 우라늄 등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유발되는 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 알루미늄 생산 업체인 알코아, 광산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과 테크리소스, 리튬 광산 기업인 아르카디움 리튬과 리튬 아메리카스, 우라늄 채굴업체인 넥스젠 에너지 등을 꼽았습니다. 중국의 매체는 중국 구리업체들이 신규 수준 감소를 겪고 있다면서 최근 지나치게 상승한 구리 선물과는 달리 현물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구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구리 광산이 늘어야 하는데 신규 광산 발굴과 개발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리 부족은 2035년까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칼라일 그룹의 그 제프 커리도 구리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고 구리는 최고의 롱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 BHP가 앵글로 아메리칸의 그 인수를 시도한다는 말씀을 2번 정도 드렸는데 가격 등이 맞지 않은 관계로 인수 포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이번 주 그 증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금요일에 발표되었습니다. PCE 가격 지수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인데 다행히 컨센서스에 부합하면서 다우존스 30은 금년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4월 PCE가 전년비 2.7% 상승해 예상치와 일치했습니다.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 전년비 2.8%가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폭은 직전월의 0.3% 상승보다 약간 둔화됐고 전년 대비 상승폭은 직전월 수준과 같았습니다. 이로써 그 근원 PCE 가격 지수의 월간 상승률은 올해 들어서 가장 낮았습니다. PCE 가격 지수가 컨센서스와 일치하면서 투자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했습니다. CMA 패드워치에 의하면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45%, 금리 동결 확률은 48%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그 1분기 GDP 잠정치가 1.3% 상승해서 속보치 대비 0.3%가 둔화됐습니다. 고금리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분석입니다. GDP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등 3차례에 걸쳐서 발표되는데 최근 2년 내에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낮은 이유는 미국 경제의 그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미국의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는 21만 9천 건으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도 3천 건이 증가했고 변동률이 적은 그 4주 평균 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입니다. 이렇게 그 성장은 둔화하는데 물가는 여전히 높아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약 PCE 물가 지수가 예상을 상회했다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PCE가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강한 경기로 인해 금리 인하는 늦어지고 재정 적자로 시장 금리는 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채 발행은 증가하지만 이를 매입할 수요는 감소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서 미국 국채를 매입할 여력이 없고 중국은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매입하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미 연준의 베이지북은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지만 전망은 비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낙관론의 기조였지만 이번에는 다소 비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용은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임금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약 64조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합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투자기금이고 2015년 26조 원의 1차 펀드와 2019년 37조 원의 2차 펀드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 펀드는 중앙정부와 중국 공상은행을 포함한 국영은행, 그리고 기업 등으로부터 모금을 했고 선정과 베이징 등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회사도 참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한국과 네덜란드, 독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중국의 반도체 접근 제한을 촉구하자 반도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중국 정부가 이에 맞서서 3차 펀드를 조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이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중국의 과잉 생산에 의한 시장 개입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글로벌 무역체제 안에서 중국이 경제 원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G7 국가들의 그 대중국 무역제재를 암시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G7 국가들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수입품 429개 품목 중에서 200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면제 조치를 이번 달에 종료하고 6월 중순부터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는 내년 5월 말까지 재연장되었습니다. EU가 미국의 그 IRA에 대항해 마련한 탄소 중립 산업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영어로는 그 New Zero Industry Act이고 약자로 NZIA로 표기합니다. 2030년까지 EU 연간 탄소 중립 기술 수요의 40%를 역내에서 제조하고 세계 시장에서 EU 관련 기업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한 19가지 탄소 중립 기술을 별도로 지정해서 사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그렇지만 그 미국의 IRA와 달리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IRA나 중국의 보조금 정책에 비해서 직접 자금 지원이 없어서 기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5월 그 CB 소비자진례 지수가 102로 집계되면서 2월 이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는 미국인들이 경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3월 S&P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7.4%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 입찰 응찰률이 2.41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 직전의 2.66배에 비해 부진한 실적입니다. 5년물 국채 입찰 응찰률도 2.3배로 직전 6개월 평균인 2.41배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수요가 부진했습니다. 440억 달러 규모의 그 미국 7년물 국채 입찰도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응찰률이 2.43배로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국채 입찰의 수요가 부진하면서 입찰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계속됐고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는 주택 가격의 그 상승 등의 그 물가 불안 때문에 시장 금리가 이번 주 강세를 보였지만 PCE 물가 지수가 예상에 부합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됐고 그래서 금요일에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는 CNBC와의 그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수개월간의 그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매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뉴욕 경제클럽에 참석해서 올해 들어 나온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높았고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한 추가 진전이 없었다고 했지만 하반기에는 둔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금리 인상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U의 그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필립 레인 그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변이 없는 한 6월 금리 인하를 인하할 것이라고 했고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ECB의 다음 주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로존 5월 CPI가 전년비 2.6%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였던 2.5%보다 소폭 높았습니다. 물가의 그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률도 4월 2.7%에서 5월 2.9%로 확대됐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지금까지 6월 금리 인하는 확실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했지만 ECB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CPI 지표가 6월 5일로 예상되는 ECB의 금리 인하를 막기는 어렵겠지만 7월과 그 이후 몇 달간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그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이유로 아직 금리 인하를 못하는 가운데 유럽이 이번 달 가장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글로벌 기업들과 경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두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